너는 이미 죽은 꽃 남편의 문자 한 통에 김세론을 무너뜨렸다. 2025년 2월 어느 날 밤 차갑게 내리치는 뉴욕의 겨울바람이 잔잔했던 고 김세론의 마음속에도 얼어붙은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평소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던 그녀의 눈앞에 띈 한 통의 메시지, 그 안에는 너는 이미 죽은 꽃이라는 서늘한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 한 줄이 한때 생기 넘쳤던 여배우 김세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전해진 공포. 영상으로 전해진 이 메시지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뉴욕에 거주 중이던 남편 A씨는 평소 무심한 듯 보이지만 집요한 감시와 통제를 이어왔다. 지난해 말 결혼 이후 그녀에게 요구한 것은 CCTV 확인 영상과 위치 추적 어플 설치. 왜 한국에서 혼자 술을 마셨냐는 의심에서 시작된 그의 집착은 휴대폰 2대를 박살낼 정도의 격렬한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메신저 속 A씨의 공격적인 문장은 그 모든 순간을 압축해 보여준다. 너는 이미 죽은 꽃. 이 중에서도 결정타가 된 것은 2월 10일자 메시지였다. 너는 이미 죽은 꽃, 다시 피울 수도 없어라는 폭언과 함께 그가 보낸 URL 링크 속에는 무수히 많은 유튜버들의 비난 영상이 담겨 있었다. 관종의 거지 팔자, 복규는 물 건너갔다. 술만 먹으면 이성을 잃는다 등 거친 막말이 이어졌고 김세론은 울먹이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스크린 속음성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가스라이팅에 덫에 갇힌 그녀. 이유 없는 의심과 모욕, 반복된 심리적 폭력은 가스라이팅의 전형적 징후였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현실 인식을 왜곡해 자아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학대라고 정의한다. 실제로 그녀가 녹음한 마지막 통화 녹취록에는 내가 그렇게 나쁜 애녀라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탄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변 친구들과의 카페 계약 준비까지 알렸지만 끝내 투자 불발 소식에 지인은 등을 돌리고 만다. 서울 합정동 카페 프로젝트 좌절. 지난 1월 김세론은 합정동의 작은 카페를 열 계획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지불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후속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며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곳에서라도 행복을 찾고 싶었다는 그녀의 문장 뒤에는 막다른 절망이 숨어 있었다. 남편의 폭언과 무당 유튜버들의 비난이 겹쳐진 상황에서 카페는 마지막 희망이자 탈출구였지만 그것마저 무너진 것이다. 혼인 무효 선언과 마지막 선택. 극심한 갈등 끝에 김세론은 지난 2월 20일 남편과의 혼인 무효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남은 시점에도 그는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나 없인 한 발짝도 못 살아라는 그의 마지막 문자는 차가운 침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월 2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발견된 그녀의 모습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남겨진 질문과 사회의 부채감. 고인의 유족은 이진호 유튜브 영상과 반복된 가스라이팅이 사망의 주원인이라며 명예훼손 및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배우 김수현과 유튜버 이진호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남은 것은 왜 누구도 그녀를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한 묵직한 물음이다. 시사점과 경고. 심리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하루하루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 너는 이미 죽은 꽃이라는 한 줄이 한 사람의 생을 뒤흔든 것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이제 작은 메시지 속에 감춰진 폭력의 실체를 보고 주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영국 BBC는 단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선 충격이라며 가스라이팅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BBC는 김세론 씨의 마지막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 가해자가 집요하게 피해자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과정이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친다며 심리적 학대의 심각성에 주목했다. 미국 CNN은 뉴욕 남편의 끊임없는 감시와 조종이 한류 스타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CNN은 기사 말미에 가스라이팅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며 이제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너는 이미 죽은 꽃이라는 문구가 세계 무대에 울려 퍼진 것은 기이한 아이러니라며 스타의 화려한 외면 뒤에 감춰진 고립과 절망이 전통적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모두에서 경종을 울렸다고 분석했다. 기사 내 인터뷰에서는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가 가스라이팅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김새론 사건은 학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가디언은 할리우드에서도 유사 사건이 보고됐지만 한국 연예계 최초로 단일 사건의 글로벌 이목이 집중됐다며 한류 브랜드의 이미지가 오히려 취약점을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팬덤 문화가 스타를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에게 정보 무기화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프랑스 르몽드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배와 통제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다시금 일깨운다고 썼다. 르몽드는 특히 무당 유튜버들이 가세한 점을 언급하며 전통적 미신과 SNS 폭력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합성 착각의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NHK는 한국의 연예계 비보가 국경을 넘어 일본 누리꾼들의 공감과 분노를 샀다고 전했다. NHK는 온라인 댓글 중 연예인도 결국 사람 모두가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인용하며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독일 쇼피겔지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학대의 양태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송신 버튼 하나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대적 맹점을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 언론은 고 김새론 씨 사건을 단순한 연예가 가십으로 치부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가스라이팅은 곧 권력 남용이며 이를 묵인하는 사회 구조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든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국제사회가 한류 스타의 비극을 통해 디지털 인권과 심리적 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됐다.